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함께한 사람은 정말 나를 알고 있을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짜 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문득 의문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66세 여성의 실제 사연을 통해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와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식탁 위에는 미선 씨가 준비한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의 식탁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선 씨는 6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그녀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선 씨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녀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미선 씨의 말이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에게 이것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온 결심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선 씨는 옛 앨범에서 꺼낸 35년 전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28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 결혼 안에서 서서히 사라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선 씨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제공했고 세 자녀 모두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 미선 씨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본 지 5개월 만에 결혼했던 그들은 서로에 대해 깊이 알기도 전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미선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남편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미선 씨에게 기대한 것은 오직 어머니와 아내라는 역할뿐이었습니다. 집안은 잘 돌아갔지만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사라졌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시간이었습니다. 66년을 살았지만 정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선 씨는 오랜 침묵을 깨고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이혼 선언이었지만 정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표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결심은 35년간의 침묵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가족의 일을 결정하는 것, 그녀의 취미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 식사 후 그릇 하나 치우지 않는 무심함. 미선 씨는 이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고된 농사일을 돕다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2가지만 올라와도 감사했고 낡은 교복을 입어도 기뻤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도
그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직장, 화목해 보이는 가정, 건강한 자녀들. 그에게 이것은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 타령이야? 남편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선 씨의 말을 듣고 그는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했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으며 외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에서 그는 충분히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마음속에는 다른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시끄럽다며 꺼버릴 때마다, 친구와의 약속을 쓸데없는 모임이라고 무시할 때마다 미선 씨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처였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은 말을 해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선 씨의 말에 남편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존중과 인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먹이고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선언 후 첫 주말, 큰딸 현주가 미선 씨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동네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동안이나 참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현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조론이라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다른 집에서 각자 사는 거래요. 미선 씨는 처음 듣는 단어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선택지였습니다. 다음 날 둘째 딸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가장 엄마를 닮아 조용한 성격에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는 이해해요.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늘 보고 자랐으니까요. 지연의 말에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침묵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항상 아빠 의견만 중요했고 엄마는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저도 힘들었어요. 지연의 지지는 미선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준혁과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도 묵묵히 우리를 키우셨어요. 저는 이런 점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들의 말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마음 한편이 서글퍼졌습니다. 자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남편의 희생만 인정받는 것 같아 미선 씨를 슬프게 했습니다. 엄마도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미선 씨의 말에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선 씨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완전한 이혼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론이라는 것이 미선 씨에게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이혼 선언 이후 남편 정태식은 혼란스러움을 넘어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돈 벌어다 주고 바람도 안 피우고 폭력도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졌고 미선 씨는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35년의 고통을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식은 연일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다 가져다 줬어. 애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다 대줬잖아. 그에게 가장의 역할은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식은 아들 준혁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내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너는 알겠니? 준혁은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제 생각에는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태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말하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35년 만에 이혼이야?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을 때 아빠는 정말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셨나요? 이 질문에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귀찮은 잔소리 정도로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큰딸 현주는 어머니와의 대화 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엄마가 조론을 고려하고 있어요. 법적 이혼은 아니지만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부부잖아. 같은 집에서 살아야지. 아빠, 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보이신 적 있으세요? 태식은 딸의 말에 반박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는 정말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미선은 아내라는 역할이었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식은 말을 더듬으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딸 지연과의 대화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엄마 입장을 100% 이해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엄마가 드라마 보다가 웃으면 시끄럽다고 하시고, 엄마가 새 옷 사면 돈 낭비라고 하시고, 엄마가 의견 내면 당신이 뭘 알아라고 하셨잖아요. 태식은 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그것은 단지 일상적인 대화였을 뿐입니다. 태식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35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다고 느끼셨대요.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감정, 엄마의 욕구,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았다고요. 지연의 말에 태식은 처음으로 미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홀로 소파에 앉아 지난 3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믿었지만 어쩌면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정서적 지지와 존중도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여겼지만 그 최선이 아내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이혼 얘기 이후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홀로 앉아 밤을 새우며 미선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내가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 자신으로 인해 아내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혼. 태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는 그에게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평생 성공만을 쫓아온 늘 인정받기를 원했던 태식에게 이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홀로 아파트에 살며 혼자 식사를 해결하고 빨래를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정서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상황에서 아내마저 떠난다면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태식은 오랜 친구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는 3년 전 비슷한 이유로 이혼 후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영수는 태식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미선 씨와 문제가 있나 보군.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네. 미선의 갑작스러운 선언, 자녀들과의 대화, 그리고 어젯밤 아내가 고백한 35년간의 감정들까지 그는 최근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었나? 태식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이 다 그래. 우리는 좋은 남편이란 돈 벌어오고 바람 안 피우는 것이라고 배웠지. 하지만 요즘은 달라. 여자들은 파트너로서의 존중과 정서적 교감을 원해. 영수의 말에 태식은 미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도 3년 전 비슷한 상황이었어.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는 격렬하게 반대했지. 40년 함께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불행했던 거야. 다만 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지금은 어때? 영수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어.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거. 특히 주말이 힘들더라. 어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지. 이제는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도 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유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아내와 살고 싶을 뿐이야. 그럼 조로는 어때? 영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한다더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다른 집에서 각자 생활하는 거지. 태식은 자녀들이 제안했던 조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한 이혼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식. 그것이 최선의 타협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조론이 결국 완전한 이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너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하나는 지금처럼 미선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버티다가 결국 이혼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미선 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지.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내 나이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넌 분명히 미선 씨를 잃게 될 거야. 나처럼. 사실 너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부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었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래. 태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거절했지.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런 거 다니면 뭐가 달라지냐. 시간 낭비다라고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결혼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내가 날려버린 거야. 영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태식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황혼기 부부학교 프로그램이야. 우리처럼 나이 많은 부부들을 위한 특별 과정이래. 한번 가봐. 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태식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학교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선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생각해 볼게.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식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했습니다. 완전한 이혼,
조론 혹은 자신의 변화를 통한 관계 회복. 무엇이 그와 미선 모두에게 최선일까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미선의 마음을 몰랐던 내가 이제 와서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태식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선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지내며 서로를 피해왔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미선은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이혼이든 조론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건 당신의 권리야.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는 영수에게 받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우리 같은 부부를 위한 거래. 한번 등록해보자. 미선은 의외라는 듯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건지 알고 싶어. 정말로 알고 싶어. 우리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어. 미선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내심 완전한 단절보다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35년간 이어왔던 남편의 패턴이 쉽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시작된 부부학교 프로그램.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식과 미선은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거울 치료하는 코너에서 태식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부에게 서로의 입장이 되어 말하도록 했습니다. 태식이 미선의 말투와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며 그녀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끊고 내 의견을 무시했어요. 태식이 미선의 입장에서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아내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씩 사라져갔어요. 35년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점점 지워졌어요. 이 말을 하는 동안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선도 태식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 남편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쳇바퀴를 돌면서 가족을 위해 애썼다고. 그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미선이 태식의 입장에서 말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학교 프로그램은 8주간 계속되었고 태식과 미선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미선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미선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습관과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학교에서 배운 대화법을 떠올리며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미선과 정태식 부부는 그 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5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들은 황혼 이혼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조론을 선택했을까요? 혹은 진정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온 한 여성의 조용한 선언은 어쩌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어느 나이에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미선 씨가 66세의 나이에 조용한 선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미선 씨처럼 오랜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태식 씨처럼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평생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노력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와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영상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